네, 여성 제치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나요? 한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긴 근무 시간에 불만이 있다라고 대답한 남성은 10% 정도에 그친 반면에 여성들은 60%가 불만이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직장 선택 기준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 1위로는 복지 수준을 꼽았고 2위로는 근무 시간을 꼽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은 높은 연봉보다는 이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더욱더 중시하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도 이런 여성분들의 취향을 저희가 꽉 잡아서 여러분들께 여행길 한번 떠나는 코너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또 지친 일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지금 바로 여행길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를 함께 해주실 여행 전문가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여행 정보는 물론이고 덤으로 큰 웃음까지 선사해 주셨던 분이죠. 이종석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주 씨도 함께했습니다. 네, 여행 이야기 들으려고 저도 이제 1부에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자 근데 작가님 네네. 지난주에 첫 방송이셨는데 어쩜 이렇게 떨지도 않고 예, 저에게 큰 웃음을 주셨던 거죠? 대단하세요. 뭐, 방송을 워낙 오래 하신 두 분이 있으셔서 그렇고요. 뭐 여행 얘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접근하기 좀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아무래도. 네, 오늘도 큰 기대하고 왔습니다. 제가 네, 좋은 정보 많이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시작하기 전에요. 축하드릴 게 있어요. 2014년 여행 분야 우수 블로거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네. 이게 1년, 뭐 딱히 큰 일은 아닌데요. 1년 동안 이제 블로거 하면서 뭐 성적표 받는 느낌이라서 네. 뭐 기분 좋은 건 사실이죠. 큰일이죠. 예, 우수블로 요즘 블로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우수블로 선정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요. 저는 특별히 우수블로거께서 소개해 주신 여행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곳에 선정해 오셨나요? 아, 예. 오늘은 일본을 좀 둘러볼 건데요. 일본요? 예, 예, 예. 네. 뭐 일단 가기 쉽고 네네.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것저것 소개해드릴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일본은 많이 가봤는데 네. 네, 어디일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일본도 사실 소개해드릴- 넓잖아요. 예, 오늘 네. 소개해드릴 때는 오카야마라고요. 아마 한국 분들은 좀 생소할 만한 장소일 수도 있는데요. 아. 보통 이제 많이 가시는 간사이 지방이라고 해서 이제 오사카 쪽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1시간 반 정도면 가실 수 있습니다. 아, 사실은. 그래요. 오카야마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오키나와를 가보려고 했었는데 거기랑 또 다른 데죠? 아, 오키나와는 좀 멀죠, 사실. 근데 그래요? 한국에서는 사실 오키나와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요. 네네. 일본 오사카 통해서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대로 요즘에 많이 가시고 있어서 사실 차이가 조금 있죠. 좀. 네. 이제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 딱 하면 동경이나 오사카 떠올리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 네. 오카야마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지역들 왜 이렇게 이름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게요. 네, 거기가 거기가. 네. 그 동네가 네, 예, 특별히 오카야마를 추천하신 이유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오사카 여행하시면서 같이 여행하시기 가장 좋고요. 네네. 한국에서도 뭐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가족 여행 가시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사카 쪽은 사실 비행기가 요즘에 저렴한 게 되게 많아서 네. 한국에서 가는 저가 항공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거 이용해서 가시면 같이 오카야마를 같이 여행하시면서 더불어서 이제 간사이 지방도 같이 여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동경, 오사카까지는 제가 되게 많이 가봤는데 네네. 저도 오카야마는 너무 생소해요. 네. 그만큼 좀 조용한 곳인지 그렇죠. 궁금해요. 제가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네. 한국 분들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오, 일본에서 네. 좋아해요. 예, 예. 원래 일본에 좀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인데 네.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사람 많은 데가 좋긴 한데요. 뭐 그래요? 싫으신 분들은 네. 오히려 그런 여행지가 저 여행 가서까지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네네. 작가님 무엇보다 예, 예.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네. 먹을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여자분들은 먹는 풍부하게 얘기가. 확실히 보장이 돼 있나요? 네. 이번 여행 테마가 네. 사실은 여행을 갔을 때 네. 먹는 여행 위주로 갔기 때문에 네. 사실 관광지보다는 거의 모든 일정이 다 먹는 걸로 잡아놨었고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4-5군데 정도 식당 다닌 것 같거든요. 한 3박 4일 동안.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일본 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라멘 생각이 네. 나고 이제 돈가스도 생각이 나고 카레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특히 이 지역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나요? 지금 뭐 계속 먹거리를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요. 네네. 네. 유제품류가 일단은 유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제품류? 예예.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고기나 이쪽도 유명한 편이고 복숭아하고 포도가 또 되게 유명합니다. 특히 복숭아는 지역적으로도 되게 밀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서 네. 사실은 가시게 되면 여자분들이 이제 뭐 파르페나 요즘에 이렇게 과일 올라간 네. 뭐 팥빙수, 뭐 빙수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단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다음부터 먹을 거 말씀하실 때 음식 좀 싸우시면 안 돼요? 네. 아니면 사진이라도 좀 사진이라도, 보여주시던지요. 다음부터 네. 사진을 꼭 가져와서 네, 설명해 저희 주세요. 자꾸 감탄사만 이렇게 남발하게 네네. 되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 말씀하신 유제품, 네네. 과일, 뭐 고기 이런 데가 좋은 곳이 물하고 공기가 좋은 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환경이 일본 좋기 하면 우리가 때문에. 사실 방사능 문제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쪽과는 좀 거리가 먼 곳인가 봐요. 아무래도 오사카에서 그 후쿠시마 쪽 지역 거리만 해도 사실 부산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서울에서요. 사실 거리 차이로 따지면 오카야마는 좀 굉장히 좀 먼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까 말씀하신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진짜 먼 곳이고요. 아, 그거는. 그래요? 예. 뭐 걱정하시는 만큼 네네. 뭐 일단 일본 측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여행을 할 때는 이제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거는 일단 배제하고 여행을 좀 다니는 편이라서 네. 뭐 가족끼리 여행하기 좋다고 아까 하셨는데 네네. 보통 가족끼리 여행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여행 같은 경우 볼거리, 아이들이 볼 거 네, 이런 것도 아이들 있나요? 볼거리도 조금 있고요. 왜냐면 네네. 거기 오카야마 성이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큰 관광지가 성이 고라푸엔하고 네. 오카야마 성이 가장 유명한 관광지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섬이나 이런 지역적으로 돼 있는 박물관 이런 것도 좀 잘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아이들 데려가시기에 좀 괜찮을 곳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뭐 지금 사진 보이시는 데가 오카야마 성인데요. 아, 저 앞에가 지금 있는 게 탁구장이에요, 또. 아 저 그래요? 앞에가 예,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독특하네요. 저희가 뭐 경복궁 안에 네. 탁구장을 만들어 놓지는 않잖아요. 아.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갖고 탁구장이 이렇게 쭉 있어서 네네. 그 앞에서 이제 가족끼리 온 사람들 볼 수 있고요. 아, 이건 뭐 예. 전형적인 일본 네, 성의 일본 모습이네요. 근데 네. 오카야마 성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그 세계 2차 대전 때 사실 다 소실된 상태에서 네. 거기서 이제 콘크리트로 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외부는 거의 다 복원이라고 하는데 내부는 되게 현대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그렇군요. 오사카에서도 성 많이 봤는데 또 다르네요. 이건 뭐예요? 아, 뭔가요? 이건 모모타로 동상이라고요. 네네. 사실 모모타로 같은 경우는 뭐 동상 자체가 뭐 사실 되게 큰 그건 아닌데 이 지역적으로 아까 복숭아 이런 것도 유명하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이 복숭아랑 또 관련된 일화가 아, 있는 모모. 예예 아. 타로 장남 네. 복숭아 장남 딱 이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노 부부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복숭아를 딱 해서 그 안에서 애가 나와서 뭐 도깨비를 무찔렀다 뭐 이런 특이하네요. 네네. 역시. 특이하지만 흔한 특별하지 않은 자, 또 먹을 게 나왔습니다. 네. 이건 뭔가요? 그 라면인데 또 일본 여행에서 라면 또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라면집은 좀 오래된 라면집인데 뭐 메뉴판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대부분이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주문할 수 네. 있게 좀 돼 있는 상태고요. 오, 저, 네. 저 이거 직접 뭘까요? 드시고 오신 거예요? 네. 라면 좋죠. 특히 면발이 또 현지에서 먹으면 또 그게 좀 좋은 아, 편이라서요. 네. 저기 네. 고기도 이렇게 있고요. 네네. 아,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네. 네. 근데 이곳을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우리 너무 좋아하지 말고 예, 이성을 찾고 네. 또 질문해 봅시다. 이 슈퍼맘들에게는 또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려면 대략 어느 정도 잡고 가야 되나요? 항공권은 지금 1인당 한 3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30만 원 중반대인데요. 네네. 제가 보시기엔 오사카로 들어가시면 10만 원대 중반 정도면 아마 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근데 오사카에 가서 거기서 이동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1시간 정도 신간센을 타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 일본의 와이드 패스라고 있어요. 아, 그래갖고 네네. 그 패스를 사시면 신간센을 또 타실 수 있기 때문에 간사이 지역을 다 통째로 여행을 하실 때 좀 쓰시면 좋고요. 단독으로
오카야마만 가기보다는 뭐 오사카 거쳐갖고 가시는 게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이 네. 있으셔도 훨씬 좋고요. 또 성이 오사카에도 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네. 네, 그 정도면은 저도 저가는 아니지만 네. 제 수준에서도 가족 없이 혼자 가고 싶기도 한데 진짜요? 네, 오카야마 진짜 혼자 그 정도예요? 가시려고요? 네,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아, 예. 네. 시간이 금인데 오카야마까지 뭐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시간상으로는 뭐 그렇게 오래 네. 걸리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직장인 분들이 가시기에도 좀 타이밍이 좋아요. 왜냐하면 밤 비행기 타고 가서 네. 뭐 아침 비행기로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따지면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네. 장점은 시간을 좀 활용하기가 좋은 편이고요. 단점은 일정은 3박 4일인데 실제 머물 수 있는 거는 뭐 2박 3일이 된다든가 이렇게 짧아지는 게 좀 단점일 수가 있죠. 그러게요. 1시간 30분이면 서울에서 부산 KTX 타는 것보다 그렇죠. 덜 걸리는 수준인데 네. 이거 작가님만의 그 비행기 항공 예약 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럼 그래요? 말해 주셔야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싸게 사는 건 사실 일찍 끊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에 뭐 땡처리라고 해서 지금 뭐 유명한 큰 여행사에서도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저가 항공이 이제 임박했을 때 좀 싸게 파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여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항공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으시고 그리고 그 항공편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인천공항에 가시면 네. 그 셀프 체크인이라고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시면 이제 좌석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는 보통 비행기 좌석을 보시면 뭐 중간에 5석, 뭐 좌측 양쪽으로 3석씩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53 뭐 이렇게 돼 있다가 343 돼 있는데요. 그러면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셀프 체크인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3명 있잖아요. 네. 네네. 중간을 비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끊으시고 이쪽에 끊으시고 중간을 비워놓으면 중간에 항공사에서 굉장히 꽉 채우지 않는 이상 앉히지 않거든요. 아. 네, 그러면 되게 편하게 가실 수 있죠. 좀 넓게 가운데 짐도 넣고 네. 네, 그렇게 쓰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티켓 같은 경우 그 관광객이 사실 셀프 체크인이 편한 거는 그거 빼놓고는 사실 없어요. 네. 근데 정말 꽉 채우지 말아야겠어요. 네, 아주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거기 또 채우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종석 작가님만의 팁이 될 수 있겠어요. 또 뭐 다른 팁 혹시 있나요? 뭐 기내식 같은 경우도 뭐 기내식 사실 맛있게 드시는 경우가 사실 드물기 때문에 기내식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일단 기내식을 맛있게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게 안 드실 경우에는 네. 인천공항 지하에 들어가시면 푸드코트가 또 있어요. 근데 네. 지상은 좀 비싼 편이고 지하가 좀 싼 편이거든요. 분식류처럼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항공편 같은 경우 일본은 이렇게 거리가 좀 가깝기 때문에 네. 간단한 샌드위치나 아니면 뭐 삼각김밥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네. 뭐 그런 걸로 그냥 요기 정도 하시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가서 되게 많이 드실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일본 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굳이 이제 아까워가지고 기내식을 다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다는 이런 깨알 정보까지 전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일본 가면 가장 불편했던 게 언어였어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선진국이 이렇게 영어를 못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들이 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네, 영어들을 많이 같이 해서 많이 쓰시는 거라서. 가면 진짜 일본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어에 그렇게 능통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공항에 딱 내려서 뭐 숙소나 여행지까지 어떻게 좀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카야마 공항 자체가 상당히 작아요. 저희 뭐 버스 터미널 정도 사이즈로 그래요? 작고요. 네네. 한국어 표기가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요? 딱 내리자마자 공항 버스를 탈 수 있는 데가 바로 그 표기가 돼 있고요. 네. 그 지도 보시면서 그냥 가시면 그 앞에 티켓 팔고 지금 보시는 데가 오카야마 공항인데 저희가 이제 밤 비행기라서 뭐 카운터가 다 닫힌 상황이긴 한데요. 네네. 공항 사이즈가 저 끝에서 이쪽 끝이 거의 끝이라고 정말 보시면 우리나라 됩니다. 터미널 수준이에요. 예, 상당히 네. 작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어 표지판인데 네. 보시면 영어로도 써 있는데요. 한국어로도 표기가 돼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래갖고 뭐 버스 정장 아니면 뭐 매표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셔서 티켓을 자판기로 돼 있는 게 있어서요. 그 티켓을 사서 가시면 되고요. 그 네. 버스는 한 30분 정도 타시면 시내로 금방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일본에도 또 한국어로 설명 다 잘 돼 있고 네네. 매뉴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슈퍼맘 분들도 가족들이랑 가서 많이 헤매시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네. 여행 한창 다닐 때만 해도 저런 한국어 표지판이 별로 없었는데. 네. 예. 요즘 뭐 이쪽 말고도요. 뭐 네. 규슈나 아니면 다른 지역 가도 전략적으로 이제 한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서
그 표지판 전체가 거의 다 한글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인포메이션에서 가셔도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 얻으셔서 뭐 지도나 아니면 맛집, 네. 아니면 교통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인포메이션에서 정보를 얻고 나서 네. 움직이시는 게 네. 사실 가장 좋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본 여행 계획을 할 때요, 이렇게 중요한 유적지나 뭐 봐야 될 그런 곳을 한 두세 군데 정해놓고 거의 나머지는 사실 먹는 거로 채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맛집을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네. 저희가 라면은 뭐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그 오카야마에 가서 꼭 가야 돼. 네, 꼭 가야 될 그런 맛집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맛집이라고 하시면 뭐 아까 라면집도 있고요. 네. 오래된 집이 있고 그리고 데미카츠동이라고 저희한테 좀 생소한 음식이긴 한데 카츠동이요? 데미카츠동이라고 데미카츠동이요? 데미그라스 소스가 뿌려진 돈가스 덮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굉장히 유명해요. 네. 네. 그리고 회 같은 경우도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같은 가게를 2번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전에 갔을 때 예약을 안 하면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그게 정도로. 4층짜리 건물이에요. 와. 거기에 꽉 차 있어가지고 사람이 네. 꽉 차 있어서 예약 안 해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해서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날에 예약을 해서 갔거든요. 그때 네. 이제 호텔에 부탁을 해서 예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예약을 하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전화로는 더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호텔 리셉션이나 아니면 컨시어지라고 따로 그런 걸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셔서 예약을 다 해달라고 하시면 아마 식당을 다니실 때 조금 유용하시고 특히 저녁 같은 경우 예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식당에 그렇군요. 가시면. 네,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아까 특히 라면 사진 보면서 네. 영주 씨가 굉장히 네, 이제 진짜 침을 침 꿀꺽 흘렸는데. 네, 삼키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예, 사실 일본 가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그냥 라면 맛을 보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근데 저는 사실 일본 가서 라면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영주 씨는 드셔보셨어요? 네, 저 라면 너무 좋아해서 네. 뭐 하얀 국물 네, 있는 돈코츠 라면. 네, 돈코츠 라면 그거 가장 좋아해서 네. 한국에서는 약간 사리곰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저는 바로 그 약간 기름 떠 있는 네, 그런 게 너무 느끼해 보여서 싫으시죠? 시도는 안 해봤는데 네. 한국 라면이랑 어때요? 많이 다른가요? 일단은 음식 자체가 라면은 다 짜요. 일본 음식. 그래서 사실 그냥 드실 때보다 술 먹고 해장으로 드시기에는 정말 좋거든요. 매일 네. 밤 드시면 돼요. 사실 낮에 드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서 술도 한잔 하시고. 네, 또 뭐 네. 무제한 사리 추가가 네, 지금 된다고? 보시는 데가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리가 무제한이고요. 아, 이게요? 음. 그리고 보시면 차슈도 있고 이게 간장라면이거든요. 차슈가 고기죠? 예, 네. 고기고요. 아까는 이제 돈코츠 라면이라는 데는 이제 후쿠오카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그쪽 유명하죠. 네. 여기는 이제 간장라면이 좀 유명해요. 생선 육수에 간장라면. 이거는 이제 이건 좀 괜찮겠네요. 매콤해 좋아요. 보이네요. 매콤해 정말 보이네요. 매워요. 아, 그래요? 그게 다 고춧가루인가요? 예, 맞습니다. 짬뽕 같아 보이는데요, 보이기는. 아, 그러게요. 네. 짬뽕 같이 같아요. 가신 분이 주문하셨는데 나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죠. 오, 네. 네. 그래요. 살이 추가가 되는 점은 남성분들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예, 배불리 남자들은 먹을 수 이제 있잖아요. 계속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되게 매력적이죠, 저런 경우.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맛집이나 뭐 유명한 집들은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네. 가면 어쨌든 이제 돈을 좀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며칠 동안 뭐 몇 끼 정도 저렇게 먹을 수 있는데 또 몇 끼는 이렇게 우리가 저렴하게 네네. 예, 알뜰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찾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야식이나 네. 아니면 간단한 저녁 같은 경우는 사실 편의점 음식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일본 같은 맞아. 경우는. 일본은 예. 편의점에 들어가면 제가 나올 예.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너무 없죠. 아기자기하고 먹을 것도 이쁘고. 많죠. 예. 그리고 맛도 있어요, 심지어. 네. 네. 그리고 반조리 된 상품들이 많아서 렌즈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도 네. 뭐 죽부터 시작하고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지금 보시면 저 사진이 지금 사진이네요. 저기 다 도시락이거든요. 정말 잘 돼 있네. 예, 네. 예. 아까 뭐 데미그라스 소스 뿌려진 오믈렛 같은 것까지 다 있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저거죠? 네. 예, 예. 와. 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근데 덮밥. 가격도 어쨌든 저렴한 네, 거죠. 저렴한 편이죠. 부럽네요. 뭐 2,000원, 뭐 3,000원 이 정도니까요. 한국이랑 비교해. 한국에서 특히 먹기 힘든 음식들이 많아서요. 네. 그러니까 식당 가시기 힘드시고 아니면 시간이 안 맞으시면 편의점에 가셔서 네. 저런 건 아니면 또 추아이라고 해갖고 이제 저희 칵테일 종류가 조금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맥주 종류도 한국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한 10배 많이 일본 맥주가 있기 때문에 아시죠? 그거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비싼 일본 맥주 네, 가서 많이 맞아요.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작가님이 그럼 뽑는다면 편의점 음식 일본에서 베스트가 뭘까요? 베스트는 요번에 편의점 음식 네. 네. 요번에 먹은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즉석으로 파는 오뎅도 있고요. 거기서. 아. 그리고 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조리가 돼 있는데 사실
튀긴 음식 한쪽을 이제 튀긴 음식이라서 약간 눅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외로 진짜 맛있었어요. 네. 즉석 만든 것처럼. 네, 직접 만든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그건 둘 다 못 먹어봤는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는 얘기 좀 했으니까 우리 좀 자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숙소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숙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장 큰 숙소는 사실 오카마 역 자체에 붙어 있어요. 아, 두 군데가 네. 비아인이라는 데하고 아나호텔하고 두 군데가 붙어 있고요. 네. 사실 그 역 주변에 딱 묵으시는 게 좀 비싸거든요. 사실 혼자서 주무시면 한 10만 원 이상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일박에요? 조금 네네. 떨어진 데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일본 요번에 갔던 숙소는 좀 특별하기도 했는데 여자분들만 묵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객실 한 명 싱글룸을 2명이서 쓰면 가격이 또 싸요. 그러니까 그래요? 두 명비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격이 뭐 10,000엔이다 네. 하면 2명이 하면 뭐 20,000엔 정도나 아니면 한 18,000엔 정도가 돼야 네, 네, 되는데 한 13,000엔? 그러니까 되게 싸게 한 명이 더 잘 수 있어요. 근데 침대 둘이 주무실 일이 사실 거의 네. 없긴 한데 근데 뭐 여자끼리 가면 네네. 그렇게 네. 침대가 크지 않아도 네. 웬만하면 둘이서 잘 수 있거든요. 작가님은 이런 정보 어디서 저는- 계세요? 원래 여행 가기 전에 사실 몰랐고요. 왜냐면 네. 제가 여자도 아니고 사실 네. 그런 객실이 아, 있는지도 이게 몰랐는데 여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여자. 아. 네, 너무 그러게 왜 유명한 남자는 정보로. 왜 그러게요. 네. 갔다 와서 나중에 홈페이지 통해서 가격 정보 확인하다가 그때 아. 알았어요. 사실 예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고다나 아니면 뭐 해외 사이트 통해 갖고 예매를 하시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프로모션을 정확하게 알기 힘들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예매하기 전에 직전에 해당 호텔의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그 호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좀 얻으시는 게 좋아요. 뭐 층별로 뭐 편의시설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네. 먹을 건 뭐 자판기나 뭐 이런 것도 빨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 네, 네. 그런 거 여부를 다 확인하시고 프로모션에 맞는 걸로 예매를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예약을 하실 영주 수 있죠. 씨는 이 숙박비 아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네. 혼자 떠나지 말고 둘이 가야 되겠네요. 그래야겠어요. 네. 여성 전용룸이 또 있다고 하니까 네, 네. 뭔가 되게 뭐 청결할 것도 같고 네. 안전할 네. 것도 같네요. 네. 근데 혹시 이런 정보들 네. 작가님만이 이렇게 보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사이트나 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시는 데가 있을까요? 사이트는 뭐 제일 좋은 건 네이버 카페가 제일 좋고요. 사실상 왜냐면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 들어가시면 거의 정리가 쭉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아마 여행 처음 할 때 일정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어떻게 짤지 네네네.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건 남이 짠 일정을 베끼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 거거든요. 시간 많으신 분들이. 그리고 너무 네. 친절하세요. 사진이랑 너무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갈 때 안 갈 때 정하시는 건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서 사진이라는 거 보면서 아 나한테 맞겠다 아니면 안 맞겠다 해갖고 하나씩 잘라내시면서 좀 네네. 시간을 좀 여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정수 작가님 오늘 일본 중에서도 오카야마라는 곳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네. 끝으로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소소한 팁 같은 거 있다면 정리 좀 해주시죠. 수선 팁이요. 네. 뭐 일단 출구 쪽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여행 가시게 되면 오카야마 같은 경우는 역을 해갖고 양쪽으로 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으로 나뉘는데 동쪽 출구로 가시면 아무래도 식당이나 이런 게 훨씬 많아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낫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도 1일 패스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전차 교통편 많이 이용하실 분들은 1일 패스 사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많이 걸어 다니실 분들은 사실 뭐 그냥 걸어 다니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먹거리 정보는 네네. 사실 한국에서 알아보시기 좀 힘드실 텐데요. 그거는 타베로그라고 일본 사이트가 있어요. 그쪽에 가셔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혹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오카야마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마지막 팁까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더 즐겁고 알찬 여행지 소개 부탁드리면서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슈퍼맘 리턴즈와 함께 떠난 일본 오카야마로 단 30분간의 여행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행을 떠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좀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슈퍼맘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